헌법재판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관장한다. 제1호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제2호 탄핵의 심판. 제3호 정당의 해산 심판. 제4호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제5호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제3조 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 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5조 재판관의 자격. 제1항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2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제1호 판사, 검사, 변호사. 제2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3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1호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3호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호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5호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6호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3항 제2항 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재판관의 임명. 제1항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제2항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제3항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4항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5항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재판관의 임기. 제1항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8조 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호 탄핵 결정이 된 경우.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9조 재판관의 정치관여 금지.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제10조 규칙 제정권.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항 헌법재판소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제10조 의 입법 의견의 제출.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 절차와 그 밖의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경비. 제1항 헌법재판소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제12조 헌법재판소장. 제1항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을 둔다. 제2항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항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항 삭제.
제12조 2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제1항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제2항 헌법재판소장이 거리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 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권한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대행한다. 제3항 제2항 단서의 권한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 본문의 권한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항 제2항 본문의 권한 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피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그중 다수 득표자를 피선자로 하되 다수 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피선자로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재판관의 겸직 금지.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제1호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제2호 국회 정부 또는 법원의 공무원의 직. 제3호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 제15조 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제16조 재판관회의. 제1항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제2항 재판관회의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제4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호 헌법재판소 규칙의 제정과 개정 제10조 2에 따른 입법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 제2호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제3호 사무처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4호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5항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사무처. 제1항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사무처를 둔다. 제2항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사무처장을 둔다. 제3항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항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항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6항 사무처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항 사무처에 실, 국, 과를 둔다. 제8항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며 사무처장, 사무처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업무를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제9항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사무처의 조직, 직무 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사무처 공무원. 제1항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회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2항 사무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3항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심의관 및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과장은 3급 또는 4급의 일반 직국가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다만 담당관 중 한 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의 별정 직국가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항 사무처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다만 3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판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항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사무처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헌법연구관. 제1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제2항 헌법연구관은 특정 직국가 공무원으로 한다. 제3항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연구에 종사한다.
제4항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인용한다. 제1호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2호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제3호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4호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5호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5항 삭제. 제6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연구관으로 인용될 수 없다.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제3호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7항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5세로 한다. 제8항 헌법연구관이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항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항 사무차장은 헌법연구관의 직을 겸할 수 있다. 제11항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관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의 직에 임명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연구관의 수는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중 고액의 것을 지급한다. 제19조 2 헌법연구관보. 제1항 헌법연구관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간 헌법연구관보로 임용하여 근무하게 한 후 그 근무 성적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한다. 다만 경력 및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항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인용한다. 제3항 헌법연구관보는 결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와 승급 기준은 헌법연구관의 예에 따른다. 제4항 헌법연구관보가 근무 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제5항 헌법연구관보의 근무기간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된 헌법연구관의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제19조 23 헌법연구위원. 제1항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헌법연구위원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에 종사한다. 제2항 헌법연구위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명한다. 제3항 헌법연구위원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 2호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24 헌법재판연구원. 제1항 헌법 및 헌법재판연구와 헌법연구관, 사무처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둔다. 제2항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원장 밑에 부장, 팀장, 연구관 및 연구원을 둔다. 제3항 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 직국가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4항 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팀장은 헌법연구관이나 3급 또는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연구관 및 연구원은 헌법연구관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5항 연구관 및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보하거나 헌법재판연구원장의 제청을 받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한다. 제1호 헌법연구관. 제2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포함한다. 제3호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실적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제4호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6항 그 밖에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등. 제1항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을 둔다. 제2항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1급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항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비서관을 둔다. 제5항. 재판관 비서관은 4급의 일반 직국하 공무원 또는 4급 상당의 별정 직국하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재판관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1조 서기 및 정리. 제1항. 헌법재판소에 서기 및 정리를 둔다. 제2항.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처 직원 중에서 서기 및 정리를 지명한다. 제3항. 서기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보관 또는 송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항. 정리는 심판정의 질서 유지와 그 밖의 재판장이 명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제22조 재판부. 제1항.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제2항.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제23조 심판정 족수. 제1항.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제2항. 재판부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호. 법률에 의한 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 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 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 제2호. 종전의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제24조 제척 기피 및 회피. 제1항.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제1호.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제2호.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제3호.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는 경우. 제4호.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제5호.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제2항.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제5항.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제6항.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 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2항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25조 대표자 대리인. 제1항. 각종 심판 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 참가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제2항.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심판 청구의 방식. 제1항. 헌법재판소의 심판 청구는 심판 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 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 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 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가름한다. 제2항.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 서류 또는 참고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27조 청구서의 송달. 제1항.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야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제28조 심판청구의 보정. 제1항.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정 서면에 관하여는 제27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4항.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38조의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한 명에게 제1항의 보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 답변서의 제출. 제1항.
청구서 또는 보정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적는다. 제30조 심리의 방식. 제1항.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한다. 제2항. 위헌 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 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3항.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제31조 증거조사. 제1항. 재판부는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호. 당사자 또는 증인을 신문하는 일. 제2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하는 일. 제3호.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감정을 명하는 일. 제4호.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또는 그 밖의 사물의 성상이나 상황을 검증하는 일. 제2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한 명을 지정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자료 제출 요구 등.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33조 심판의 장소. 심판의 변론과 종구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구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34조 심판의 공개. 제1항.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 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5조 심판의 지위와 법정경찰권. 제1항.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질의 및 평의의 정리를 담당한다. 제2항.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 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종국결정. 제1항.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제2항.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호. 사건 번호와 사건명. 제2호. 당사자와 심판 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제3호. 주문. 제4호. 이유. 제5호. 결정일. 제3항.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항.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항.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제37조 심판비용 등. 제1항.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제2호.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 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거리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리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 1사부 제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제39조 2 심판 확정 기록의 열람 복사. 제1항.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심판이 확정된 사건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호.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제2호. 사건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호. 사건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영업비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항.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건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사건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은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한 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안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준용 규정. 제1항.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2항.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제2항.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제3항. 제2항의 신청 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 제4항.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제5항.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에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제42조 재판의 정지 등. 제1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 본문에 따른 재판정지 계단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제2항 및 군사법원법 제132조 제1항 제2항의 구속기간과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판결 선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제청서의 기재사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제청법원의 표시. 제2호.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제3호.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제4호.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제5호. 그 맞게 필요한 사항. 제44조 소송사건 당사자 등의 의견.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 및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6조 결정서의 송달. 헌법재판소는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제청한 법원에 송달한다. 이 경우 제청한 법원이 대법원이 아닌 경우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제47조 위헌 결정의 효력. 제1항. 법률의 위헌 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제2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의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4항.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48조 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제2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제3호.
감사원장 및 감사의원. 제4호.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제49조 소추위원. 제1항.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제2항.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위 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50조 권한행사의 정지.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51조 심판 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52조 당사자의 불출석. 제1항.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2항.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제53조 결정의 내용. 제1항.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제2항.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54조 결정의 효력. 제1항. 탄핵 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2항. 탄핵 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제55조 정당의 산심판의 청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정당해산 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해산을 요구하는 정당의 표시. 제2호. 청구 이유. 제57조 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8조 청구 등의 통지. 제1항.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 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 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제59조 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제60조 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제61조 청구사유. 제1항.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심판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불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62조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 제1항. 권한쟁의 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제2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 감호. 정부와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 심판. 남호.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 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 심판. 제3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감호.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남호.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 담호.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 심판. 제2항.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하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제63조 청구기간. 제1항.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4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 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제2호. 피청구인의 표시.
제3호 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제4호 청구 이유. 제5호 금하게 필요한 사항. 제65조 가처분.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 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6조 결정의 내용. 제1항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 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7조 결정의 효력. 제1항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제2항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8조 청구 사유.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41조 제1항에 따른 법률에 의한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의원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69조 청구기간.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2항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70조 국선대리인. 제1항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 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항 헌법재판소는 제1항에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항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 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항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항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항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호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제2호 침해된 권리. 제3호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제4호 청구 이유. 제5호 금하게 필요한 사항. 제2항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 제1호 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제3항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2조 사전심사. 제1항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 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삭제. 제3항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제1호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제2호 제69조의 청구 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경우 제3호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제4호 그 밖에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의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제4항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후 30일 지날 때까지 각하 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 이하 심판 회부 결정이라 한다 있는 것으로 본다. 제5항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6항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한다.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제1항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 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 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호 법무부 장관 제2호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의 사건의 당사자 제74조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제1항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 회부된 경우에는 제27조 제2항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75조 인용결정 제1항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제2항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4항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항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제6항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제7항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8항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76조 전자문서의 접수 제1항 각종 심판 절차의 당사자나 관계인은 청구서 또는 이 법에 따라 제출할 그 밖의 서면을 전자문서,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갖춘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이와 같다 하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지정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 조직, 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 제출송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처리 능력을 갖춘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이와 같다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면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항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자정보처리 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그 접수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77조 전자서명 등 제1항 당사자나 관계인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의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재판관이나 서기는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행정전자서명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서명서 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제78조 전자적 송달 등 제1항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전자정보처리 조직과 그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정서나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나 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헌법재판소는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할 결정서 등의 서류를 전자정보처리 조직에 입력하여 등재한 다음 그 등재 사실을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한 서류 송달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4항 제2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처리 조직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적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제7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제2호 헌법재판소로부터 증거물의 제출 요구 또는 제출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3호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